네, 썰픽입니다. 2부터 보시죠. 불법 시위는 엄정 처리돼야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총리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저 시위 현장을 봤는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죠. 이 메시지로 평산 마을에 다시 예전처럼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리 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언니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의원의 부인 11명과 지난 14일 점심을 함께한 일정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의원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등 소탈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던 김 여사, 최근 권양숙 여사에 이어서 어제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까지 만났습니다. 계속된 공개 행보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요즘 김건희 여사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영부인으로서 뉴스의 중요성도 있고 또 지금은 약간 셀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활동이 또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 의원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대선 때 대국민 사과하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죠.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후보 부인을 볼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자청해서 했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용히 내조하겠다,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국민에게 공언을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조용한 광폭행보다 이제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순자 여사를 만나고 또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쭉 만나고 예방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일이죠. 전례 없는 일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 현 대통령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방문해서 이런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부 동반해서 같이 오찬이나 만찬을 할 경우에 서로 이제 뭐 환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과연 본인이 공언했던 조용한 내조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조직의 어떤 조력을 받는 것이 이런 그 국민을 갈등과 논란 속으로 빠뜨리지 않는 그런 그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특히 어제 이순자 씨 만난 것까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5.18 때 민주화 기념식 가가지고 다 했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권양숙 여사님이 이제 많이 참아야 된다 이제 이런 덕담과 조언을 해주셨다고 기사가 됐죠. 그런데 이순자 씨 만나서는 1시간 반 동안 무슨 그 조언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까지 했던 분인데 굳이 이렇게 만나서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과 팁을 얻었을까요? 이거는 예. 통합의 측면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찾아가는 게 뭐 전례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럼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권장될 일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금기시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대상이 왜 하필이면 또 어제는 이순자 여사를 만났느냐, 그분의 남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냐, 광주와 관련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찌되었건 간에 11대, 12대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배우자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만 빼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뺍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그걸 빼냔 말이에요. 빼면 더 이상하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예 가지 말라고요? 그렇죠. 왜 이게 조용한 행보고 아니, 조용한 근데 내조입니까? 권양숙 여사 만나고 이렇게 한 건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 논란하는 건 제가 볼 때 끼어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쯤은 이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5년 동안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의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롤 모델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게 지금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예컨대 그 유경수 여사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호 여사 모델이 있고 또 지금 최근 바로 직전에 쓴 김정숙 여사 모델이 있잖아요. 다양한 모델이 있고 뭐 질 바이든 모델도 있고 아베 부인 모델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민주화 이후에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질문하고 같이 사람들과 섞여 있고 이런 것들 처음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배우자 모델도 이제는 새로운 모델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공적 영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 배우자로서 인사를 드리는 건 그 공적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공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과 보좌를 받는 팀이 있어야 되는 건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뭐 개인적 일정들은 제가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분들이 취재력이 좋아서 이걸 다 알아낸 것인지 아니면 그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 이게 흘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흘린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주의해라. 그러니까 비공개고 사적 영역이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단 원칙이고 그런데 예. 사후에 기자들의 그 왕성한 취재에 의해서 드러났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잘 원칙을 세워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 일단 그 아내로서 할 말은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부부 식당의 여사장님이에요. 예, 이 식당의 주인인 것처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대통령보다 더 자주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보시면 그 지금 바이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그 친오빠에 의해서 일부 언론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이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친오빠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거 지금 SBS 기자가 직접 취재 수첩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 아닙니까? 전 여기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뭐 팬클럽에 사진 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제2부속실 논란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 봉화 마을에서 조선일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실로 들어와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들어와서 당일에만 4명의 수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2부속실은 6명 정도 규모로 꾸려지는데 이렇게 4명의 비서에다가 1명의 기사 그리고 부속실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속실장 한 사람만 뽑아서 이게 제2부속실이라고 말하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어느 지점이냐면 부속실장이 생기면요. 일정과 여러 가지 활동을 컨트롤합니다. 정치 입장에서 사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런 컨트롤을 하는데 이 사람만 없이 이렇게를 해갖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이 친오빠나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과 정보를 뿌리면서 정치 활동하시는 것 이거 국민의힘에게 하나도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만약에 부속실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공약을 파기합니까? 그 부속실장으로 저는 간 박수를 사람은 치겠습니다. 기립박수. 아니 야당에서 그 공약 파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공식화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논란 속에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공약 파기 얘기 또 나오면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는 거겠죠. 대통령실도 부속실 그렇고요. 만들고 안 만들고 건 중요한 게 아닌 네. 것 같고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하고 그 필요한 공적 영역에 불가피한 지원 활동을 받는 시스템 어떻게 만드는가는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고 교수님, 생각합니다. 일단 고복, 예, 잠시만요. 저희 일단 김건희 여사의 다양한 왕성한 활동이 논란이 좀 되는 거는 이제 과거에 후보자 시절 당시 이제 뭐 학력 위조 의혹들이 나왔을 때 있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족쇄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 물론 당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뉴스의 좀 중심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과 뭐 표정 이런 것들은 뭐 지금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죠. 근데 이런데 이제 약간 뭐 구속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았었나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새롭게 어떻게 위상 활동 이런 것들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부속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을 했었고 선거 캠프에서 일정 팀으로 많이 일을 해봤는데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잡는 사람입니다. 즉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후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국정 운영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도록 밑에서 다 짜서 그걸 후보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긴장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 쳐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님 본인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게 하면 지금 나왔던 대통령실의 해명 이건 사적인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가 사적으로 돌리는 아니에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부속실을 만들어서 이 5년간의 활동만큼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5년간의 활동만큼은 공식적으로 뭐 비공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정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것도 그럼 생각합니다. 해법을 찾읍시다. 그 제2부속실 만드는 걸로 공약을 파기하고 제2부속실장으로 우리 김성애 소장을 추천하는 걸로. 아, 오늘 뭐 솔루션을 네, 솔루션이었습니다. 우리 썰전 라이브는 다른 우리 종편과 달리 뭔가 그래서 해법을 이제 내는 만들지 거예요. 말자는 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정권이 바뀌고 네. 우리가 사실 유례 없는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단면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이 어제 같이 간 권양수 여사 뵈러 갈 때 같이 간 그분은 누굽니까? 뭐 네.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고 그럼요. 네. 대통령께서 나도 잘 아는 오래된 부산 친구고 그 권양수 여사 맛있는 빵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빵집도 안내하고 들고 갈 게 많아서 같이 갔다. 이렇게 해명하는 모습도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이게 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롭지만 좋다고 평가는 못 하시는군요. 전 그러니까 좋던데요?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굉장히 사적인 영역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적인 활동이죠. 이거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면서 환담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아는 언니 집에 가는데 너 같이 갈래? 빵 사갖고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까요? 비서도 없는데. 근데 지금 비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행도 똑같은 있고. 얘기예요. 수행도 있고. 그런데 믿게 보려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아니, 믿게 볼 생각은 김정숙 여사 없어요. 때도 김정숙 여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해명을 해도 서로 생각이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2부속실 왜 안 만들려고 했다. 이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2부속실까지 나를 위해서 그게 조직이 돼서 내가 그렇게 떠받들어지는 그런 영부인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벌써 저는 직원이 싫어요. 4명이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원 없이 그냥 가기는 뭐하니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을 해서 뭔가 과거에 제2부속실의 역할을 했었던 일을 위원님 일부 할 수 있게. 말꺼는 죄송한데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이 2명 들어왔다는 건 김건희 여사를 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빌려오는 게 2명 아니고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은 어차피 4명,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나를 위한 그러니까 사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이게 지금 부속실을 앞뒤가 안 맞죠. 따로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문제는 제가 볼 때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사적 일정이나 공적 일정이 대통령 부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잘못 전달된다든지 대통령실이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의 모든 일정을 팬클럽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전달된다든지 된다. 예. 아니면 뭐 동생을 뭐 오빠를 통해서 친오빠, 전달된다든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일정이 있고 사적 일정이 있으면 공적 일정과 사적 일정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이 부속실이든 아니면 지금 부속실 안에 그 팀이든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단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게 그 과도기에 있으면서 잘못되고 있는 게 언론에 대한 홍보나 언론에 대한 공개, 이 공보 과정이 지금 뚜렷한 창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회적으로 이게 취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예. 이게 흘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차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하고 알겠습니다. 부속실을 통해서만 언론에 취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줘야죠. 저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도 그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가
가로치고 원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통령님과 부인의 사진을 배포하는 걸 봐선 중단될 것 같지가 않아요. 강신업 변호사는 제가 더 이상 못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역시 거죠. 솔루션이 또 그럼 강신업 변호사는 모든 개인적으로 솔루션 아십니까? 알지요. 역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넓으시고요. 있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썰렁했나요? 김건희 아니, 여사에 괜찮았습니다. 대해서 뭐 믿게 보려고 이런 거는 그거는 조금 약간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잘 되고 이 정권이 잘 해야만 나라나 또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런 논란이 빠지기 전에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활동의 영역을 공식화하든지 예. 아니면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물가 오르고 경제도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냐 마냐 지금 일부 공조직 내에서 일부 인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보다 공식화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 정도로 의견이 네. 서로의 쟁점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논의를 해봤고요.